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입시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시의 비중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긴 호흡으로 정시까지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전년도 정시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전년도 정시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률과 관련된 학과, 특히 이제 의과대학하고 이제 교대가 아주 네. 초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최근에 좀 과포화 상태가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제 치대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진 것 같은 이런 경향들이 보였는데요. 아마 올해 입시에서도 이제 의대와 교대의 인기는 뭐 끝까지 좀 갈 것 같은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하기성 선생님, 네. 저희도 작년에 이제 상담할 때 교대의 인기가 상당했던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올해 이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시와 정시 뭐 어떤 점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일단 교대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모집 비율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시 비율은 이제 69.9%고 정시가 30.1% 이렇게 공개됐는데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의 교과형이 한 420명대로 한 11%대 정도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형이 한 1,400명대 하니까 한 37% 정도 되죠. 정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시 인원이 뭐 한 1,878명 이상 뽑으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교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이제 물론 한국교원대나 이화여대 또 제주대 초등교육고까지 포함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유념할 점 논술 보는 데는 이화여대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것도 예. 인원이 9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시는 교과하고 종합으로 좁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제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뭐 수시에 대한 적극적 공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수능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시까지 어떤 지원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대의 경우에 정시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원 선생님, 이제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의대 입시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 어떤 점 고려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시에서 보면 이제 서울대랑 한양대, 인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의 대부분 전형에서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수시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또 정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득점 학생들이 수시에 어떤 의대를 합격해서 이탈 비율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의대는 고득점자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역시 높은 수능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학교 교육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시의 비중이 늘었다. 이 문장에만 국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교대와 의대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예. 정시까지 긴 호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원한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일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IT 전문가, 항공관제사, 바이오 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8등급, 11월 모의고사는 평균 1.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목표와 방향, 노력, 정시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컴퓨터학과, 생명공학부, 정시전형,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리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한양대 생명공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과학 중점 학급의 고2 남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상담 신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도 주셨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을까요? 얼마 전에 그 딸아이 상담을 받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이제 아드님도 책임지고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단골 상담하시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위 선생님, 우리 학생의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학생이 오늘 상담하면서 포인트로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일단 그 교과 성적은 이제 학교 특성상 또 과학 중점이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다.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1학년 때 했던 비교과 활동이 본인이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뭐 종합전형을 모든 대학을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에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보완할 측면들이 있는데 또 반대 측면에서 또 보면 모의고사의 수학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정시의 가능성을 놓고 수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2학년 학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교과를 갖다가 보완하는 활동을 할 것이냐 고민에 있는 그런 학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어머니가 고민하시는 건 이제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네. 특히나 이 친구 관심사가 되게 많아요. 뭐 IT도 생각하고 관제사도 생각하고 또 생명공학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종합형을 고려하신다라면 나중에 제가 또 추천하는 전형도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전공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가닥을 좀 잡아야지만이 2학년 때 거기에 맞는 좀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것은 지금 내신도 별로 안 좋고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는 좋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비교과 소모보다는 어떤 수능 학습과 논술 전형을 좀 고려하는 게 우리 학생이 주된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와 정시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정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선생님? 네, 일단 저는 뭐 지금 1학년입니다만 지금까지 컨디션을 봤을 때 수시의 30% 그리고 정시의 70%를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대로 네. 정시에 많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평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물론 1학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3, 6, 9, 11 4번의 모의고사인데 또 지역별로 4번의 모의고사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단 11월 1학년을 마무리하는 모의고사에서 우리 친구 수학 영어 성적이 1등급으로 대단히 우수했다라는 측면을 정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역 쪽 뭐 국어나 탐구까지 봤을 때 향상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만약에 꾸준하게 상승시킨다라면 본인이 원하는 뭐 고려대나 혹은 한양대나 뭐 성균관대나 이런 쪽에서 정시 경쟁력이 좀 높겠다. 그래서 비중을 좀 정시 쪽에다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순으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한 전형 1순위는 일단 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에 비해서 학력평가 크게 우수하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거 어머니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 학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능 성적이 발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 그 비교과에 대한 시간 투자를 조금 비중을 약화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수능 성적이 안정이 돼야 되는 구조가 있고 특히 자연계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인데 수학을 열심히 할수록 고배점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수리 논술에서 경쟁력 확보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과학 논술도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인데 이건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건 3학년 올라갈 때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술 전형이 이제 또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논술 시기가 구분되는데 모의고사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6장을 쓸 때 뭐 4장 이상 정도는 논술 전형으로 생각하신다면 수능 이후에다 써놨다가 뭐 가도 되고 네. 안 가도 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특히나 별도의 노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2학년 학습을 하신다면 수능과 내신 공부를 하는 그 수학과 과학이 결국은 자동적인 논술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2순위로 논술 추천드리고요. 3순위는 1학년 때 활동하셨던 거 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는 또 학생과 논의가 필요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교과 성적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형은 특히나 수능 또 교과 학습과 충돌되는 전형 요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어디다 비중을 둬야 되느냐 이걸 만약에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정시, 그다음에 논술, 마지막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종합이 아닐까.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까 선생님께서 좀 칭찬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모의고사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국어 2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 3등급. 그다음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 물리, 화학이 각각 6등급으로 3.25등급을 보입니다. 근데 6월하고 11월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이 됐고요. 네. 6월 대비했을 때는 어머니 11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점수가 올랐거든요. 네. 혹시 학생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거나 또 노력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한 결과겠죠? 네, 수학과학이요. 영어는 좀 원래 하는 편이고요. 네네네. 그 수학과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방학 동안에.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과학은 너무 못했어가지고 네. 그 선행도 없이 과존반을 온 아이라서 네. 이게 긴장감 있게 수학 과학만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건 어떤 거냐면 운이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 나온 소나기 현상이 아니라 네. 노력한 것의 대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6월 학력 평가에 비해서 11월 학력 평가 이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2학년 때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아마 정시 목표 대학의 수능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11월 학력 평가 때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로 88점이었습니다. 보통 네. 이제 1학년 친구들의 1등급 라인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이제 88점이라는 거는 이제 4점짜리 3개 정도 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원점수를 좀 향상시켜 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6월에 비해서 11월이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개념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성적이 올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이제 그 내신을 다질 때요. 이게 지금 과학 중점 학교면 1학년 때 원 배우고 뭐 2학년 때 투 배울 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수능 학습을 할 때는 다시 원을 다지는 형태의 학습을 해두신다면 모의고사에서도 계속적인 성적 향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 1학년 성적에 꾸준한 어떤 성적 향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머니가 한 가지 그 유념할 점이 있어요. 이제 큰아이 키워보셨겠지만 1,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그 실제 수능에서의 결과가 좀 확연히 다른 것이 보통 1학년, 2학년 때는 재학생끼리 자기 학년에서 시험을 보니까 그 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수능에 가면 졸업생이 20% 이상 가담하고 그들이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수능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95점을 전후로 해서 1등급이 형성되고요. 수학은 어려우면 92점인데 정말 쉬울 때는 100점이 1등급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92, 96점 득점 목표하셔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목표하는 대학이 서울대가 아니다. 투 과목에 가산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 두 과목을 하셔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44점에서 47점대 여기서 1등급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2학년 때도 뭐 좀 있으면 또 보잖아요. 3월 달부터 등급에다가 목표 설정하지 마시고 원점수 지금 말씀드린 그 점수를 기준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뭐 수학, 영어, 수학, 과학 잘하고 있는데 국어 또 과학에서도 모의고사에 원하는 득점들이 2학년 때 좀 높아지는 게 우리 친구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뭐 우리 학생이 워낙 잘해줬지만 이번에 잘해줬지만 그래도 이제 졸업생들도 함께 하게 되고 선생님께서는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켰으면 하는 욕심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그런 조언까지 해주셨고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어떤가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이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폈더니 수학 2등급입니다. 영어 2등급이고요. 국어가 2.5등급, 과학이 내신은 좀 안 좋았죠. 3등급입니다. 평균은 2.38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학기별 추이는 어떻죠? 예, 1학년 1학기하고 2학기를 볼 수 있는데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학은 2등급, 영어도 역시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목표 대학 기준했을 때 앞서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인 평균 교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 등급이 3등급이라는 거 이런 측면이 이제 종합 전형에서 조금 긍정적 평가를 좀
우리가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수학과학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좀 어떤 여지가 있다면 역시 2학년 때 수학 1등급, 뭐 과학은 1등급인데 최소 2등급까지 목표를 하겠지만 방향 자체를 정시나 혹은 이제 논술 형태로 돌린다라면 뭐 그렇게 내신에 대해서 심하게 특히 2학년 가면 좀 내신 관리가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방향 설정이에요. 그래서 정시나 논술 쪽이라면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줄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비교과까지 살펴봐야죠.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유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적정 수준인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인 네. 학생들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다빈치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생명과학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종합 전형에 만약에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2학년 때 1학기 내신을 좀 보신 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도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이제 개인 봉사 24시간에서 67시간이니까 자연계 학생 치고 나쁘지 않고요. 독서활동도 폭넓게 했습니다. 국어 5권, 수학 4권, 영어 6권, 또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도 각각 3권씩, 특히 과학은 7권의 독서를 해서 아주 고르게 독서한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비교과를 보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전해야 된다라면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수상 경력인데 우리 친구가 글쎄 이제 모범 사항이 이래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전 수상의 장려상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교과 우수상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로 관련된 수상이 없다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머니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활동인데 과학의 달에 뭐 행사도 참여하고 항공우주박물관, 뭐 과학 융합체험 활동 이런 활동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그 본인이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다양성은 있지만 어떤 입학사정관들을 어필하기, 설득하기에는 어필하기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진로 희망사 이유 같은 거 보면 그 뭐 구체적으로 기술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례적인 계기로 좀 꿈을 가지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정성 어필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합전형은 좀 불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잠재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라는 거 어머니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자체보다는 동기나 성장 과정이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가 좀 기재되지 않는 게 좀 뭔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로가 불명확한 거, 이 부분이 아마 비교과의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고 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보완한다라기보다는 좋은 모의고사 성적 또 논술 전형의 그 어떻게 보면 목표권 대학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학습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로적인 방향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들 3지망까지 보내왔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던가요? 네, 일단 여러 대학의 전형을 살폈는데 1지망이 고대 컴퓨터교육학과랑 생명공학이죠. 정시 전형을 생각하고 2지망 한국항공대인데 관제사 입망하니까 이제 교통물류나 아니면 항공전자공학. 그다음에 3지망은 한양대 생명공학 논술 생각인데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친구한테 한양대 생명공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일단 뭐 1학년 11월 학력 평가로 볼 때 한국항공대는 수시에 지원하는 게 조금 아깝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수학 영어 성적만 놓고 우리가 좀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만 국어나 과학이 동반 상승한다라는 어떤 긍정적 전이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또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시니까 1학년인데 목표 자체를 너무 이렇게 현실적 타협을 하면 애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에서
뭐 고려대도 있는데 왜 한양대를 말씀드리냐면 한양대가 이제 최장력 기준이 없고요. 그렇다고 수능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이 친구 지금 과학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수리 논술만 보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양대학교를 일단 논술 전형의 1차 목표로 해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 논술까지 고민하게 되는 3학년 때는 뭐 고려대나 성균관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한양대 말씀드렸는데 꼭 목표를 한양대로 설정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직 뭐 2학년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양대 논술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교과 준비도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별점 4개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논술 준비도는 사실상 뭐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아직 고민이 많이 안 돼 있죠. 보통 빨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니까 제가 좀 검소하게 한 2개 정도 평가 드리고요. 체제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수능 준비도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한양대 특징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학생이 도전해볼 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양대 특징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 17학년도 기준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2018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되니까 네네. 우리 전형 계획은 이제 올해 4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17학년도 1년 선배들 기준으로 살펴드릴 텐데 모집 인원은 6명입니다. 예년의 입시 결과를 보니까 15학년도 경쟁률이 38.86대 1이었는데 지난해 굉장히 높았죠. 74.29대 1이었고요. 15학년도 같은 경우에 논술 성적 평균 점수가 한 73점대 되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40% 그리고 논술이 60%입니다. 체제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 반영할 때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교 활동, 출결이나 봉사 활동,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평가한다. 결국은 이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중심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비중이 전년도에 이제 50%였는데 40%로 10%가 약화됐습니다. 논술은 수리 논술 두 문항인데 90분 동안 풀고요. 실제로 이제 지원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학생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액면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술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학생부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평가. 그다음에 수리 논술만 출제되는데 논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선발 인원이 앞서 보셨지만 한 자릿수에서 뽑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뭐 적은 인원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논술 경쟁력이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양대는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그밖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뭐 다른 대학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뭐 추천하는 대학 하나 정해주시죠. 예, 역시 뭐 어머님 뭐 고려대는 뭐 아까 정시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수시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인데 17학년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은 좀 한양대보다 많죠. 30명입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경쟁률도 2015에 74.76대 1, 그 다음에 16학년도에는 100대 1이 넘어갔는데 서강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만족되지 않은 친구들이 탈락되거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수능 이후의 논술이니까 수능 성적이 좋은 연고대 지원 가능권 학생들이 오지 않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15학년도 자연계열 합격자, 뭐 교과는 2.1에서 3.9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넓게 형성되고요. 합격자 수능도 1.8에서 2.6 등급으로 형성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20, 비교과 20.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40이고 논술이 60이라고 돼 있는데 최장력 기준이 2개 2등급이죠. 그러나 단 수학하고 과학 중에 반드시 1개 2등급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한국사가 4등급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 반영은 4개 주요 교과 국수형에다 과학 반영하고요. 비교과는 출결, 봉사인데 뭐 거의 만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은 역시 한양대랑 마찬가지로 과학 논술 없이 수리 논술만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한양대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수능 성적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추후에 수리 논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제가 서강대까지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아까 잠깐 그 고려대 논술 전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살짝 좀 알아볼까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학과는 33명 선발, 그 다음에 생명공학은 30명 선발, 17학년도 전형계 갖고 있는데 뭐 경쟁률은 뭐 화면상에 보시면 뭐 30대 1이나 50대 이 정도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보시면 교과하고 비교과 30, 10으로 해서 40% 반영하고요. 역시 논술이 60인데 체제가 2개 2등급입니다.
역시 이 대학도 수학 또는 과학이 반드시 포함되면서 2개 2등급이 돼야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주요 4개 교과에 전과목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년별 반영 비율이 좀 특이하죠. 1학년 적게 반영하고 2, 3학년을 40%씩 반영하는데 논술은 수리 논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 논술도 나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또 지정하고 있는 과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컴퓨터학과 생명공학부는 물화생 중에서 택 1을 해야 되니까 지구과학을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면 이제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지원 가능성이 어머님 뭐 기분 좋으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수학이 1등급 돼 있는 학생이고 과학도 충분히 앞으로 메이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고려대 한양대 모두 다 고려대 성악관대 모두 다 최장력 기준의 가능성 아주 높다. 결국은 이제 논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과학 논술 때문에 제가 좀 상향 지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2학년 때 준비를 잘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정시 모집에 성균관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 만들어 주면 수시에서 충분히 고려대학교는 소신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서강대와 고려대를 추천 대학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상담 이제 둘째 아드님까지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되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막연하고 네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걸 제가 이렇게 버리기 직전에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그 논술 전형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실 수학, 과학 진도 따라가기도 되게 버거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수학 논술을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네네. 예,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메일로도 로드맵을 보내드릴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연계 논술은 인문계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수능 공부에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곧 논술의 기본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머니 큰아이 키워보셨지만 예전에는 막 탐구 3과목, 4과목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딱 2과목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은 물론 이제 한국사 부담을 빼면 5개 과목을 공부한다고 봐요. 근데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논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부담을 일단 덜어내시면 자연계 논술의 수리 논술은 이제 빠르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할 수 있고 보통 3학년 때 시작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들어갈 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관망 추세로 계시는 분들이 수리 논술 대학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3학년 올라가서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지금 2학년 때는 수능의 제1주력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수능 학습하시는 것이 논술의 초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드님이랑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